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김대은, 젊은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전주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대대로 이어내려온 전주 조지를 운영하며 큰 부를 축적했지만 본인은 일보다는 술과 여색을 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대의 부인, 권씨 부인은 편의를 언제나 했습니다. 권씨는 친정 집안이 아직도 한양에서 좌의정을 지내는 등 권력이 어마어마하여 김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권님 대감이 종들과 란다, 구설수가 생겨 한양에 계신 아버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버릇역까지 간다고 대은 전씨 부인이 무서워 조용히 지낼 뿐 그의 눈은 항상 여종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말순이 애미는 권씨 부인이 아끼는 여종이도 김대감 항상 그녀에게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조용하고 성실한 여종으로 전주 조지소로스, 그의 요한 외모에 군침을 흘렸습니다. 말미의 흰 목덜미와 록한 허리, 터질 듯한 엉덩이는 김대감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권씨 부인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은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말순이 미가 일하면서 슬쩍슬쩍 보이는 가슴과 걸어갈 때마다 흔들거리는 엉덩이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했지요. 말순이 애미의 남편은 쇠라는 3살 많은 머슴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음씨가 착하고 힘이 장사인 사람으로 말순이 애에게는 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말순이 애미가 힘든 일을 할 때면 언제나 도와주었고 장작을 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말없이 그녀를 도왔지요. 빨래터에 가서도 무거운 빨래를 들어주며 묵묵히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돌쇠의 그런 덕에 애미는 동네 여자들에게 은근한 부러움을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돌쇠가 힘은 세지만 착하고 어수룩한 면이 있다며 그를 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권씨 부인은 대감이 말순이 애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말순이 미가 대감을 받게 되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말순이 애미와 돌쇠의 혼례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말순이 애미와 돌쇠는 혼례를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돌쇠와 혼례를 올림으로써 김대감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가정을 이루었고 김대도 부인의 눈치를 보며 말순이 애미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김대감 속으로 아쉬웠지만 그녀를 건드릴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김대감의 명으로 다른 마을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산적 무리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짐을 빼앗으려 했지만 돌쇠는 김대감의 품질 좋은 한지 원료를 지키기 위해 산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힘이 장사였던 돌쇠는 몇몇 산적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결국 산적의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돌쇠를 잃은 말순이 애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돌쇠가 죽고 나서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어린 말순이를 키우며 조용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돌쇠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꿋꿋하게 버텼지만 남편을 잃은 허전함과 고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대감의 눈에 말순이 애미는 그저 노리기 쉬워진 먹잇감이었다. 음악 애미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어느새 그녀보다 몇 살 아래인 머슴 철룡이 가까워졌습니다. 머슴 용이는 몇 해 전에 전주 조지소로 들어와 묵묵히 일하는 머슴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종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용이는 말순이 애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말순이 애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걸고 그가 힘들어하면 마음을 잃은 슬픔에 있던 말순이 미는 용이의 다정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지요. 용이는 말순이 애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의 활찬 모습이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애미가 아침부터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용이는 그에게 먹고 남은 고구마 한 조각을 들려 있었습니다. 누님, 이거 먹어봐. 내가 아침에 먹다 남긴 건데
달달하고 맛있더라고. 말순이 애미는 자신보다 몇 살 아래인 그가 건네는 고구마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룡아, 넌 내가 먹던 걸 남한테 주니 참 못 말려. 우리가 남인가? 철룡이 말순이 애미의 가슴을 지르며 웃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그의 농담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고구마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용이는 말순이 애미의 입에 고구마가 묻은 것을 보고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누님은 애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입에 묻히고 먹어. 용이의 다정한 손길에 말순이 애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참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만 해. 대감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둘이 서로의 몸을 만지며 장난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 밤에 둘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말순이 애미가 김대감 자신한테 보였던 냉담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에 대감은 불쾌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철룡이가 말순이 애미에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님, 이 일하다 땀 좀 닦아. 시원한 물 좀 가져왔으니 용이는 큰 대야에 물을 담아 말순이 애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물에 적셔 그녀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며 그녀가 더위를 식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수건으로 그녀를 닦아줄 때마다 흘러내린 땀으로 인해 옷이 달라붙은 그녀의 살결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옷이 몸에 달라붙는 걸 의식한 말순이 애미는 그녀의 손으로 옷을 몸에서 떼어내 펄럭였고 말했지요. 누님, 지금 나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말순이 애미는 손짓을 멈추고 웃으며 용이에게 말했습니다. 룡아,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고마워.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 철룡이 말순이 애미의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저녁에 만나요, 누님. 누님 몸이 그리워. 갑자기 다가와 귀에 속삭이는 철룡이 말에 말순이 애미는 얼굴이 붉어졌고 숙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감은 이 두 사람의 이런 친밀한 장면 또한 지켜보고 있었고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지 소로스에서 몸을 밀치고 웃는 모습에 그의 속은 타 들어갔습니다. 특히 철룡이가 말순이 애미의 허리를 주물럭거리며 귀에 속삭이는 장면은 김대감의 질투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어떻게 놈 따위가 감히. 김대감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질투와 분노로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밀어내기만 하고 냉담하게 대하던 말순이 애미가 온지 몇 해 안 된 어린 머슴놈에게 몸을 맡기며 웃고 있다는 사실이 분통 터졌지요. 대감은 머슴에게 위기감을 느끼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감은 조지 소로스에서 몰래 말순이 애미의 손을 잡아 끌어 구석으로 데려가 말하였어요. 말순이 애미야, 내가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 둘 터이니 저녁에 내 방에서 같이 술 한잔 하지 않겠느냐? 말순이 먹을 것은 내가 따로 챙겨두도록 하겠네. 김대감의 갑작스러운 손길에 말순이 애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방을 담당하는 친박 나이는 순덕이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감마님 술시 중든 것을 들키면 권씨 아님께 제가 혼납니다. 또다시 말순이 애미가 대감을 거절하였지만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오히려 김대은 그녀를 꼭 품어보겠다는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이 친정집에 가서 거진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지금이야말로 대감은 자신이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용이는 자신이 없는 동안 대감이 말순이 애미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고 내심 그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순이 애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님, 대감마님이 또 접근하게 말해. 내가 어떻게든 대감마님께 아주 창피를 줄 테니. 말순이 애미는 철룡이 듬직하긴 했지만 그의 말이 터무니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깊어가는 여름밤, 조지 소로스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술을 한 잔 걸쳤지만 마음이 심란하고 잠이 오지 않아 집 밖으로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혼자 생각을 정리하던 그는 어느새 조지소로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조지소로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불이 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도 스쳤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대감은 창문 옆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지소로스에서 철룡이 여종 말순이 에미와 있었습니다. 말순이 에미가 철룡 옆에 철썩 달라붙어서는 룡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주무르던 룡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자 말순이 에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의 손을 끌어 자신의 몸과 겹치게 하였습니다. 둘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잔불에 비친 그림자가 어지럽게 움직였습니다. 곧 말순이 에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 넘어가는 소리가 조지소로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거친 숨을 내뱉던 둘은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철룡이는 말순이 에미의 손을 꼭 잡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방금 전 절정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용이는 말순이 에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님, 이렇게 밤에 조지소로스에서 둘이 뒹굴고 낮에 다시 일하러 오면 낮에도 힘이 없어. 말순이 에미는 그의 물건을 손으로 꽉 잡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낮에 널 보면 참을 수가 없더라고. 하지만 조심해야지. 누가 보기라도 하면 권씨 마님한테 들키면 우리 정말 큰일 난다고. 용이는 말순이 에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쌓아놨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고 용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말순이 에미는 철룡이 입맞춤을 하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실 말순이 에미는 철룡이보다 나이가 몇 살 위였고 두 사람의 대화가 늘 깊이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룡이 젊고 활기찬 성격 때문에 다른 여종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룡이 다정함과 튼실한 몸은 밤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말순이 에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철룡이 뜨거운 품에서 그녀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모든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며 질투와 분노가 마구 치솟았습니다. 김대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뛰쳐들어가 이 놈들을 잡아쳐도 시원치 않았으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를 사기며 김대은 조용히 조지소로스를 떠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이 두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다. 철룡이 이놈. 이놈이 내가 말순이 에미를 마음에 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다니 그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방으로 돌아온 대감은 어떻게 하면 룡이 놈을 내쫓고 말순이 에미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머스민 개똥아범이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개똥아범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놈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놈이 과부인 말순이 에미랑부터 먹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순덕이랑 몰래 만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요. 얼마 전 나무를 보관하는 저 창에서 둘이 은밀히 만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대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똥아범은 김대감의 얼굴이 환해진 걸 보고도 불안을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놈이 밤마다 하루씩 돌아가며 오늘은 이 연, 내일은 저 연을 품는 것 같습니다요.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요. 이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철룡이 놈이 순덕이와 몰래 만나는 모습을 말순이 에미가 직접 목격하게 한다면 철룡이 놈과 말순이 에미의 관계는 분명 깨질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일부러 말순이 에미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대감 생각엔 오늘 필시 철룡이 놈이 순덕이 연을 만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말순이 에미야, 낮에 저 창에 물건 수량을 정리하다가 그만 입전 문서들을 두고 온 것 같구나. 밤이 늦었지만 중요한 문서이니 어여 좀 다녀오거라. 말순이 에미는 늦은 시간에 심부름을 나서는 것이 조금 꺼림칙했지만
대감의 명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저 창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다녀오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내달린 그녀는 늦은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 채 조심스럽게 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애미는 깜짝 놀라 발을 멈추었습니다. 저 창 안에는 철룡이와 순덕이가 서로 뒤엉킨 채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순덕이는 한지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지만 숨 넘어가는 소리를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빠져 말순이 애미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고, 순덕이는 조금만 더를 반복하며 룡의 몸 위에서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룡이 다른 여종과 몸을 섞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순이 애미가 서 있는데도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자 그녀는 얼른 문 밖으로 나가 숨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순덕이가 장난스레 철룡이 그것을 꽉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밤마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른 연들하고 다니면 내가 이걸 확 뽑아버릴 거야. 우룡은 순덕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타일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순덕이 너 말고 또 누구랑 이 좋은 걸 하겠어? 난 순덕이 너뿐이야. 말순이 애미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던 철룡이 말을 전부 믿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허탈한 걸음으로 조지소로스를 떠났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김대감에게 갔습니다. 조지에서 입전 문서들을 가져와야 했지만 조지 안을 찾아볼 수 없었으니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녀가 빈손으로 온 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밤이 어두워 문서 찾기 쉽지 않았나 보구나. 고생하였다. 어여 들어가 쉬도록 하게나. 대감이 야단칠 줄 알고 각오하고 있던 그녀는 오히려 다정한 그의 목소리에 그간 흘러 집으로 오는 동안 억울하고 분해도 김대감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자고 다짐했던 것만 허사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말순이 애미를 말없이 토닥이며 대감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밤늦게 심부름을 보내서 힘들었나 보구나. 내가 미안하다. 어여 들어가 쉬도록 하거라. 이 김대은 말순이 애미를 돌려보내며 그의 속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어젯밤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룡이가 자신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지내게 된 이후 외로운 밤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용인은 그녀에게 다시금 남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그의 튼튼한 아랫도리가 주는 위안은 그녀의 어떤 시련도 전부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철룡이가 여종 순덕이와 정분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말순이 애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던 이가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니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다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욕망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맞들린 철룡이 몸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고 그의 몸과 엉켰던 자신의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외로움과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낮에 대감은 멍하니 일을 하고 있는 말순이 애미를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이 애미가 룡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틈을 타 그녀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감은 그녀가 배신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일부러 조지소로스에서 김대감의 부름에 당황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갔습니다. 철룡이 이놈, 넌 이제부터 내 조지소로스 집에서 나가거라. 갑작스러운 호통에 룡은 깜짝 놀란 얼굴로 김대감을 바라보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김대감은 냉소를 띠며 다시 한번 호통을 쳤습니다. 무슨 잘못이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른다는 말이더냐? 내 놈이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저 창에서 계집년과 놀아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룡은 김대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창에서 순덕이와 함께한 일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룡은 말문이 막히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김대감은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창에서 그 짓거리를 했기에 망정이지 나라님에게 진상하는 한지를 만드는 조지소로스에서 참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놈아, 철룡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창에서 순덕이와 같이 있었던 것을 대감마님이 직접 목격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룡이는 조지소로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순이 에미는 철룡이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찌되었건 한때나마 몸을 섞던 사이였으나 이것이 기뻐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심란함 속에서 매일 밤 홀로 조지 주위를 거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은 멀리서 혼자 괴로워하며 배회하는 말순이 에미를 지켜보면서 이제 보드라온 그녀를 품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기뻐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말순이 에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일이 없다는 듯 다정하게 그녀의 부름을 물었고 그녀의 상심을 위로했습니다. 말순이 에미는 사랑을 잃은 상처를 잊을 수 없었지만 대감의 따뜻한 말과 배려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대은 말순이 에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녁상을 준비하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에미는 조금 망설였지만 대감마님 시중을 들던 나인 순덕이가 저번 저창 일로 다른 집에 팔려갔기에 마땅한 대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술상을 들고 김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대은 그녀가 방에 들어오자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도록 권했습니다. 말순이 에미야, 대감은 그렇게 물으며 그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말순이 에미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대감이 준 술을 한 잔 마시고는 울면서 그날 밤 철룡이와 순덕이 이를 고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대감이 따라주는 술잔을 몇 잔이나 들이키며 그간의 사연을 늘어놓았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대감은 그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 혼자 짊어지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말만 하거라. 내가 성심으로 도와주겠다. 김대감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에 말순이 에미는 그동안 쌓여있던 걱정과 슬픔이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감은 그녀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주며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순이 에미는 자신의 아픔을 다 털어놓은 후 김대감의 따뜻한 위로 때문인지 술기운 때문인지 점차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술을 마시며 한참 동안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서인지 둘은 어느새 서로의 고름을 풀고 있었고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은 그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에미는 철룡이의 단단하고 힘찬 것을 느끼진 못했지만 나이가 있는 김대감의 편안한 안정감과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 역시 다른 여종들과 다르게 마음이 순수한 말순이 에미가 자신의 곁에 오랫동안 같이 있어 주길 바랬습니다. 이날 이후 말순이 에미는 나인이라는 핑계로 밤마다 대감의 방으로 술상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먹은 사내에게서 느낄 수 있는 천천히 온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져주는 정성 어린 손길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대감도 오랫동안 원했던 그녀를 항상 다정한 손길로 그녀가 기뻐할 때까지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순이 에미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다가 새벽이 되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려던 늙은 여종 복길이 에미가 우연히 말순이 에미가 김대감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복길리 에미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김대감이 여색을 밝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여종들에게 직접거리는 것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이 김대감의 방에서 새벽에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복길이 에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호라, 말순이 에미 인연이 얌전한 줄 알았더니만 이걸로 잘만 하면 돈 좀 챙기겠다. 관계를 눈치채고 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토대로 대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다무는 대가로
돈이나 반맞이기를 요구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복길이 애미는 김대감을 찾아가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 일을 더 못할 것 같습니다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 못 볼 것을 봤지요. 김대은 복길이 애미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못 볼 것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복길이 애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가다가 우연히 대감님 방에서 계집 하나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요. 김대감은 복길이 애미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에 노란하다 보면 언제까지나 그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대감은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습니다. 인연이 미쳤느냐? 내가 나를 협박하는 것이더냐? 멍석마리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오히려 호통을 치며 무섭게 나오자 겁을 먹은 복길이 애미는 잘못했다고 빌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에게 무시를 받은 복길이 애미는 결국 더욱 악랄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복길이 애미는 다른 몇 명의 종들과 함께 말순이 애미를 집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순이 애미가 사실을 실토하게 하여 김대감의 논과 밭을 뜯어낼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니년이 밤마다 대감님 방에 드나드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가 이 사실을 권씨 아님께 일러 바치면 넌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 니년이 대감과 놀아났다는 것을 니년 입으로 말하거라의 말순이 애미는 종들의 협박에 당황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록 대감이 다른 여종들에게 남봉꾼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힘들고 외로워할 때 대감이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아껴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기에 김대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입을 열지 않자 분노한 복길이 애미는 더욱 과감한 행동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이 애미를 저 창 뒤편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 널려있는 당나무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당나무의 거친 가시들이 그녀의 가슴팍과 다리를 피로 물들이기 시작했지요. 그 시각 대감은 말순이 애미에게 술상을 준비하라고 명했으나 그녀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말순이 애미를 찾으러 나섰고 결국 저 창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협박하는 여자의 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고에 다다랐을 때 대감은 여러 명의 종들이 말순이 애미를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소리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에서 대감마님과 무슨 짓을 했는지 어서 모든 걸 털어놓아라. 그러나 말순이 애미는 온몸이 피로 물들면서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김대감은 깊은 감동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인연들이 감히 사람을 죽을 정도로 때리다니 너희가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복길이 애미와 다른 여종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은 차갑게 번득이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복길이 애미와 다른 여종들을 붙잡아 내동댕이치고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들이 감히 나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내 나인을 매질하였던 것이냐? 년들도 한번 맞아봐라. 그렇게 한참을 때리던 김대감은 관에 신고를 하였고 복길이 애미와 그 여종들은 모두 압송되었고 장형에 처해져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대감은 말순이 애미에 대해 그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고통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그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대감은 말순이 애미가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살아갈 있도록 배려하여 말순이 애미는 그의 딸 말순이와 함께 전주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딸린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부족함 없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말순이가 잠든 야심한 밤이 되면 대감은 곡식이며 떡이며 말순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술상을 옆방에 펼쳐놓고 대감을 반겼습니다. 말순이 애미는 김대감의 연륜이 느껴지는 천천히 온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져주는 정성 어린 손길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감이 다정한 손길로 그녀가 기뻐할 때까지 쓰다듬어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감은 기울 때까지 말순이 애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은밀한 만남이 삶에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깊은 밤 아래에서 더 빛났습니다. 말순이 애미와 대감은 서로를 위해 함께할 약속을 다졌습니다. 한지의 고요한 향이 감도는 밤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행복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